것도 의미 있어. 그럴 때는 그냥 맞았다 틀렸다만 체크하지 말고 선지를 분석하세요. 선지. 알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보기 선지.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요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앞에 좀 살펴봐 주고요. 대략적인 것들은 넘어갈 거고 우리가 좀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들 있죠. 그 부분들 볼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뭘 중심으로 볼 거냐면 요 예시들 있죠. 용례들 위주로 볼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례들에 이제 적용되어 있는 음운 변동 현상, 그 다음에 변동 과정 얘네들 좀 이제 생각하면서 좀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개념 관련해 가지고는 어차피 또 주말에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교체 현상부터 보겠습니다. 자 교체 현상의 음절 끝소리 규칙. 자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 같은 경우에 우리가 평파열음화라고 이제 한다고 했는데 평파열음이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라는 거야? 파열음은 파열음인데 평범한 거,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리인 예사소리를 평파열음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파열음 중에서 예사소리, 평파열음, 뭐뭐뭐 있었습니까? 기역, 디귿, 비읍이 있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이 아닌 애들이 기역, 디귿, 비읍처럼 발음되는 거야. 주로 뭐 쌍기역, 키역, 키읔 이런 애들이 기역으로 발음되고 그 다음에 시읒, 지읒, 치읒 등등등 많죠. 이런 애들이 디귿으로 발음되고 그 다음에 쌍비읍, 키읔 이런 애들이 비읍으로 발음되는 거를 우리는 평파열음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얘가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들. 실현이 안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맞죠? 딱 하나 뭐였습니까? 뒤에 실현이 안 되는 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수가 올 때는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맞죠? 자, 음절 끝소리 규칙이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원래 소리 그대로 발음되게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거죠. 자, 꼬디라고 하면은 이 위가 바로 뭐에 해당하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맞죠? 위라고 하는 건 작구나. 위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의미가 있는 형태소가 올 때는 뒤라고 하면서 지금 뒤라고 하면서 이 치읓인 소리가 대표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꽃이 이렇게 발음하게 되면은 이 치읓이 그대로 올라가가지고 발음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꽃이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런데 이 이라고 하는 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자,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와서 앞에 있는 소리가 그대로 뒤로 넘어가는 현상을 우리는 무슨 현상이라고 부릅니까? 연음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실질 형태소가 와가지고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넘어가잖아. 그치? 이런 현상은 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들은 적 있어? 절음 현상이라고 합니다. 뭐야?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알아만 주세요. 절음이라고 합니다. 이 절자가 뭔데? 끊을 절자야. 끊어지다. 손절하다. 절자. 맞죠? 자, 그래서 이 절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러면 절인데 지금 이 치읓이 그대로 소리로 오는 게 아니고 얘가 넘어가는 와중에 한번 바뀌잖아. 맞죠? 자, 그래서 연음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는 음이 그대로 연결된다라고 해서 연음인데 연결이 안 되잖아. 맞죠? 연결이 끊겼어. 그래서 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는 바다레인데 얘는 뭐야? 밭에서가 됩니다. 맞죠? 밭에서. 자, 얘는 입맛이야. 맞죠? 자, 그런데 얘는 덥다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좀 더 얘기하자면 혹시 맛있다, 맛있다에 대해서 학교에서 얘기를 하던가요? 했었어? 했었어. 맛있다, 맛있다. 자, 그러면 얘는 표준 발음으로 따지자면 발음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맛있다가 돼야 돼. 맞죠? 근데 우리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프레임이야.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다 됩니다. 왜 그런데요? 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써서 그냥 표준 발음으로 허용해줬습니다. 또 있습니다. 뭐지? 얘도 원래 발음은 멋있다가 돼야 돼. 맞죠? 멋있다. 그런데 이제 멋있다도 되지만 멋있다도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둘 다 허용이다 라는 거 좀 알아만 두면 됩니다. 자, 다음 이 자음분 단수나 겹받침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은 겹받침, 자음분 단수나는 의문 변동 현상 4개 중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탈락에 해당하는 애야. 맞죠? 자, 그래서 탈락에 해당하는 A인데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정미사와 결합되는 경우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뒤에 붙어있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입니까? 얘가 발음되는 환경이랑 자음분 단수나가 발음되는 환경이 어떻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 조사나 어미 전미사 형식 형태소가 붙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 원래 소리를 그대로 살려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그게 콧받침이든 겹받침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뭐 밑에 조금 위아래가 오피스가 좀 잘렸구나. 그냥 보기만 보세요. 자, 그래서 자, 동일하면 원래 있는 글자가 안자라고 했을 때, 자, 잘 보세요. 안자라고 했을 때, 겹받침 나왔네. 이거 탈락 현상 무조건 들어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런데? 얘는 발음할 때 어떻게 돼? 안자라고 발음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자라고 발음되는 거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습니다. 왜 안 일어났는데? 음운 개수가 그대로야. 일단 기본적으로 단순히 생각했을 때 1개, 2개, 3개 그리고 4개야.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1개, 2개, 3개, 4개 음운 개수 변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교체 있는지 봐야지. 자, 아 있고 니은 있고 아 있고 니은 있고 지읒 있고 아 있고 지읒 있고 아 있고 변한 게 없습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야. 그냥 있는 소리가 그대로 발음이 됐을 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자음분 단수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겹받침 나온다고 해서 바로 이제 요거 그냥 낚이면 안 돼요. 그냥 바로 거기 시선이 끌리면 안 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겹받침 중에서 시옷이 있을 때였습니다. 맞죠? 기역 시옷, 뭐 리을 시옷 이런 애들 있죠. 자, 비읍 시옷. 자, 그래서 이렇게 시옷이 뒤로 넘어갈 때는 무엇으로 바뀌어서 넘어가는데? 된소리 쌍시옷으로 바뀌어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발음할 때 어떻게 돼요? 자, 정신 차리세요. 얘는 C가 됩니다. 맞죠? 자, 다음 가쓰리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얘는 평소에 그래도 음운 변동이나 음운 같은 거 배울 때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좀 알기는 아는데 얘네는 되게 생소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리을 시옷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이다 나왔습니다. 이다가 바로 뭔데? 서술격 조사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뒤에 조사가 나왔으니까 시옷이 넘어갈 때 어떻게? 쌍시옷으로 발음이 되죠. 자, 그래서 외울 C다
자, 다음 얘도 물골슬이 됩니다. 물골슬. 자, 맛있다 멋있다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에서 음절 끝소리 규칙 얘로 변할 거고 그 다음에 얘로 변할 거야. 근데 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비읍이 여기로 넘어와서 느 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음운 변동이 몇 개가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몇 개라고 해야 됩니까? 한 개, 두 개. 앞음절에서 하나, 뒤음절에서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된다, 그쵸? 자, 다음. 우리 보통 음절 끝소리 규칙 이후에 이 비읍으로 바뀌는 애들 또는 기역 또는 디귿으로 바뀌는 애들 때문에 뒤에 나오는 애들이 뭘로 바뀌어?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부터 일어나야 돼?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된소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거 꼭 좀 잘 생각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다음 구개음악.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좀 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구개음화가 이제는 뭐 디귿, 티읕이 뭘 만나면 모음이나 반모음이를 만나면 뭘로 변하는 거? 지읒이랑 치읒으로 변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요 발음을 이제 우리가 어려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야. 자, 그래서 구개음화와 관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발음의 변동 여러 가지요. 순서 있죠, 순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얘기는 뭐부터 일어나는 거야? 디귿과 히읗이 만나는 거센 소리 내기, 그러니까 축약이 먼저 일어나는 거야. 맞죠? 자, 그러고 나서 얘가 T가 되고 나니까 치로 바뀌었어. 어떻게? 구개음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렇죠? 정찰이고. 자, 다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 켜. 그래서 디귿 티읕 만나서 다 켜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아니야. 왜 아닌데? 처는 어떻게? 처로 발음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얘네 낚시하기 진짜 좋아, 알겠지? 그러니까 해당하는 건 지금 구개음화에 해당한단 말이야, 맞죠? 구개음화에 해당하는데 음운 변동 중에 얘네들이 이 여를 어로 바꾸는 것도 일어나요. 자, 그러면 여를 어로 바꾼 거는 음운 변동이 아니야. 변동이지 무조건. 몸이 바뀌었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바뀔 때 뭐가 없어진 겁니까? 반모음이가 없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에 나와 있진 않을 거야. 아마 반모음 이탈락이라고 해서. 자, 그래서 반모음 이탈락인데 요게요, 반모음 이탈락이라고 따로 뭐 이렇게 막 환경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야. 왜냐면 그냥 얘네 세 개가 예외거든. 얘네 세 개가 예외라서 그냥 얘네 세 개만 알아두면 됩니다. 처는 처로 발음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 처가 됩니다. 요거 낚시 많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얘도 한번 봅시다. 여입니다. 일단은 부혀로 먼저 됐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런데 이 여라고 하는 게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모임이 반모음 이 플러스 어이기 때문에 반모음 이를 만나서 티읕이 어떻게 됐어? 치읒이 됐어. 근데 그러면 순서 어떻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티읕이 치읒으로 바뀐 게 먼저야. 맞지? 뭐 만나서? 반모음 이 만나서. 근데 그러고 나서 최종 발음은 뭐야? 부처라며. 맞죠? 그러면 두 번째 뭐가 일어난 거야? 반모음 이가 탈락이 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 좀 이제 잘 생각하고. 자, 그 다음 아까 쌤이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플러스 반모음 이인데 얘네 중에 무엇을 만나야 돼? 형식 형태소를 만나야 돼.
자, 그래서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음운 변동 환경 해가지고 이제 주로 많이 쓰는 말이 요 형태소 내부 그리고 형태소 경계라는 말 많이 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형태소 내부라는 말, 형태소 경계라는 말 많이 쓰는데 그러면 이 구개음화는 둘 중에 어느 환경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지, 형태소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말입니다. 경계. 왜 그런데요? 앞에는 어떤 실질 형태소가 있고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 또는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와야 되잖아. 그렇지? 형식 형태소가 뒤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앞에 다른 형식 어떤 형태소가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어떤 형태소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어떤 형태소가 있는데 얘가 형식이면서 동시에 이제 반모음 이나 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요 사이를 뭐라고 한다고? 형태소의 경계라고 합니다. 물론 이 형태소의 경계라는 말을 요즘 잘 쓰지는 않아요. 알겠지? 잘 쓰지는 않는데 그냥 이 구조 자체를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계음화가 일어나려면 서로 다른 형태소가 만나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딱 머릿속에 박아놓고 있는 거지. 이 구조를 이제 좀 이 구조에 익숙해진다면. 그래서 그거만 좀 보면 되고요. 자, 다음 비음화 볼게요. 자, 비음화에서 얘네 아까 뭐라고 했어? 그렇지, 파열음. 비읍, 디귿, 기역, 평파열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파열음이 뒤에 나오는 무엇을 만나면 니은이랑 미음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데 미음, 니은, 미음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얘네는 고정이었어. 뭐 때문에 고정이야? 같은 조음 아우 위치가 아니라 방법 내에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얘네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비음화 일어나기 전에 음절 끝소리 규칙 일어나는 거 혹시나 잘 체크하세요. 알겠지? 그냥 뭐 빼먹고 넘어가거나 해가지고 뭐 감점당하거나 그럴 수 있어. 웬만하면 좀 쉽게 나온다 치면 서술형.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서술형 얘기하던가요? 1도 안 해? 시험 물어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 뭐 제가 풀어봤는데 저희 반 애들은 막 교치만 나와 교치 탈락만 나와 몇몇 애들이 다 나온다고 쌤한테 물어보면 쌤은 다 나오는데 여기만 좀 많이 나고 뒤에 거는 어차피 수업에서 생각없이 바라했는데 또 수업 시간에 그 처음 가다 이런 거 물어보면 수업 때 안 하고 왜 물어보냐고. 수업 때 안 하고 왜 물어보냐고. 네, 그거 하지 말라고. 또 시험에 뭐 나오냐 물어보면 다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 시험이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 왜냐면 여러분들 전년도도 그렇고 뭐 전전년도도 그렇고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거든요. 풀어보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이제 등급이 좀 이렇게 꽤 갈리고 이제 나뉘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쉽게 냈던 것 같아. 근데 그 쉽다고 해서 막 엄청 쉽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대신에 이제 그 등급을 조금 높게 받으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높은 점수가 필요하지. 여러분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점수를 잘 받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지. 그 실수에서 미끄러질 확률이 여러분한테 좀 높아요. 이게 시험의 난이도가 쉬울수록 실수해서 미끄러질 위험이 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혹시나 필요 없는 감점, 그러니까 쓸데없는 감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고등학교에서는 막 진짜 막 정확하게 똑같이만 써야지 막 정답으로 해주고 이런 건 잘 없거든요. 웬만하면 뜻만 맞으면 정답으로는 해줘. 근데 감점을 엄청 세세하게 매깁니다. 알겠죠?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점수를 1점 차이로도 나눌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만 맞으면 맞다고 해줄 텐데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1점씩 계속 깎을 거야. 그래서 국어 100점이 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있도록 하고요. 어찌됐건 간에 다시 넘어오면요. 자, 잘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음절의 끝소리 그칭 먼저, 그러고 비음화 일어난다라는 거. 운만 있는. 자, 그래서 얘도 있는이고요. 얘도 뭔데 발음할 때 최종 발음이 있는입니다. 왜 그런데? 시오시나 쌍시오시나 어차피 끝소리 발음은 뭐로 똑같기 때문에 디귿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 좀 잘 생각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뭐 별거 없죠. 자, 다음 요거 이 미음, 이음 뒤에 연결되는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하고요. 기역, 비읍 뒤에 연결되는 리을도 니은으로 발음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아마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까지 물어보면 되게 난이도 높아. 일단 기본적으로 비음화에서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뭔데? 리을의 비음화입니다. 왜 그런데? 리을의 비음화는요, 어떨 때는 일어나고 어떨 때는 안 일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규칙으로 마치 규칙처럼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면은 뭐 규칙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거야. 그런데 예외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제한적인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 몇 강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붙임 해가지고 뭐뭐 뒤에 나오는 거는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한다. 뭐뭐 뒤에 나오는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보면은 리을 뒤에 나오는 니은들 중에서도 미안합니다. 니은 뒤에 나오는 리을들 중에서도 비음화가 되는 게 있단 말이야. 니은으로 바뀌는 게 있어요. 맞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예외 이렇게 해가지고 뭐지? 추가였나요? 그래가지고 뭐 생산량, 의견란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맞죠? 자, 근데 요거는 학교마다 또 이제 바라보는 관점마다 또 다르게 가르쳐요. 뭐 이음절 한자어, 삼음절 한자어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태소의 내부, 형태소의 경계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냥 원래 니은이 리을을 만나면 비음화가 되는 게 일반적이야. 맞죠? 그게 국룰인데 그냥 몇 개만 이렇게 변해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때 달라. 그래서 이 리을의 비음화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그냥 리을의 비음화가 되어 있는 예시 단어는요, 최종 발음을 내 머릿속에 넣어 놓으세요. 최종 발음을 내가 머릿속에 넣어 놓잖아. 그러면 마치 수학 문제 검사하듯이 다시 역으로 가보면 어떤 의문 변동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제 우리 알 수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요거는 시험 전에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는 애들 좀 알아주세요. 알겠지? 그래서 일어나는 애들이 있고 안 일어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를 각각 조금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 프린트에 나오는 거는. 자, 그런데 일단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얘네는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얘네만 알고 있으면 돼. 일단 기본적으로 앞 글자 받침에 미음, 이음 나오거나 또는 기역, 비음 나오면은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됩니다. 자, 그래서 침, 약, 담, 역, 강, 니은, 항, 노. 자, 그리고 얘, 망, 논. 뭐부터 일어나? 니은의 비음화. 부터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 이거 평파열음 맞죠? 기역의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비음화 몇 번? 2번 일어났어. 협력도 마찬가지. 협하고 력 거기에서 협력으로 발음이 됩니다. 잠깐. 리을의 비음화 여기 밑에 있군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도 좀 한번 봅시다. 자, 얘 일단 볼게요. 발음 어떻게 해야 돼? 밥으로 발음해야 돼.
맞죠? 근데 리을 비읍은 원래 발음은 뭐였어? 리을 발음이었어. 여, 덜, 넓다. 그런데 얘만 밥으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맞지? 자, 그리고 밥하고 나서 뒤에 지금 는이 되어 있단 말이야. 맞죠? 그랬더니 이 비읍 탈락이 일어났죠. 맞죠? 자문 단순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나오는 니은을 만났더니 암는이 되는 거야. 맞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음분 단순화로 인해서 이제 하나의 자음만 남은 상태로 비음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서 비음화랑 특히나 유음화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런 환경이 갖춰졌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발음될 때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비음화나 유음화가 일어나고 나서 그 뒤에 뭔가 변동이 일어났어. 그럼 도대체 그 사이에 있었던 변동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얘를 비음화가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최종 발음에 비음이 있기 때문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역, 티귿, 비읍 받침이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요 예시들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요 예시들 사이에 뭐가 주로 많이 껴있다? 음절. 끝소리가 많이 껴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이 껴있다? 장군, 단순화가 많이 껴있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사실 진짜 어려운 건 얘네들이죠. 자, 볼게요. 요거 일단 요 보기 전에 지난번에 쌤이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리을의 비음화와 관련되어서요,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리을의 비음화가 논란이 되거나 좀 헷갈리려면 환경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야 돼? 앞 글자에 니은 받침이 있어줘야 돼.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번째 음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조성에 리을이 있어줘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앞 글자 받침에 니은, 그 다음에 뒷글자 조성에 리을. 자, 그래서 이 상황일 때만 생겨. 알겠지? 이 상황이 아니면은 사실은 우리가 헷갈릴 이유도 없어.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뭘 알아두면 좋냐면요, 니은과 리을은요, 이 의문이 서로 이 부딪히는, 만나는 요 지점에서요, 니은과 리을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알겠죠? 얘네는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니은 니은으로 통일되거나 리을 리을로 통일돼야 돼. 자, 그래서 니은 니은으로 통일되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비음화. 리을의 비음화죠. 리을 리을로 통일되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유음화라고 하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얘네는 애초에 그냥 공존 불가야. 알겠죠? 자, 공존 불가인 상황에서요, 보통 이제 하나의 형태소의 내부에서는 주로 뭐가 일어난다? 유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형태소의 경계에서는 뭐가 일어난다고? 주로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난다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모든 형태소를 다 알지 못해. 그래서 얘가 형태소의 경계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형태소인지를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하라고 하는 거냐, 여기 프린트에 나오는 리을의 비음화가 되어 있는 애들은 그냥 최종 발음을 다 알아두세요. 다 외워두세요. 그러고 나면은 최종 발음을 알아두고 나면 얘가 결국은 리을의 비음화가 됐는지 유음화가 됐는지를 알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권력, 얘는 어떻게 발음한다고? 월력으로 발음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발음한다고?
공권력으로 발음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권과 력은요, 권 따로 력 따로라고 우리가 볼 수 없어. 왜냐면 권이라는 말을 안 쓰기 때문에. 맞죠? 자, 뭐 누구의 권 이런 말 안 쓰잖아. 그치? 자, 그래서 권이라는 말은 쓸 수 없어.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혼자서 못 쓰니 얘도 얘랑 반드시 붙어만 있어야 돼. 맞죠? 자, 그래서 얘네는 그냥 하나의 형태소입니다. 자, 그런데 공권력 같은 경우에는 무슨 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화력, 뭐 수력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뭐 무슨 력에 해당하는 력, 마찰력 이런 거. 자, 그런 것에 해당하는 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권이라는 말도 쓸 수 있습니다. 따뜻해서 공권. 자, 그래서 공권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형태소에 내고 얘는 형태소의 경계 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러면 공권과 력이 서로 따로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되게 쉬운 것들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얘는 그래도 좀 쉬워. 왜냐면 우리가 생산이라는 말은 워낙 평소에 많이 쓰잖아. 그쵸? 의견이라는 말도 워낙 많이 쓰고. 맞지? 그 상황에서 생산되는 양, 그 다음에 의견을 쓰는 칸, 이 뜻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얘네는 형태수의 경계가 되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발음을 어떻게 하는데? 생산, 양이라고 합니다. 얘는 의, 견, 뭐라고 하는데? 난이라고 하죠. 자, 제 필기 문법칙 때문에 저렇게 발음되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맞습니다. 생산 이견 아니면 이견 따로 난 따로인데 난의 이윤으로 바뀌고 결합돼서. 맞아. 근데 그게 결국은 똑같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단어의 합성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얘기하는 거랑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두음 법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얘 어떻게 발음합니까? 원래는 여라고 발음해야 돼. 그치? 그런데 얘 첫 글자에 올 때 어떻게 발음하는데? 여자라고 하잖아.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첫 음절이 아닐 때는 어떻게 발음해? 부녀자라고 해요. 맞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여자 앞에 다른 어근이 붙었어. 그래서 어근 플러스 어근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합성어가 됐다고 재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럴 때는 우리가 여라고 써요? 여라고 써요? 여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외간 여자 여자로 씁니다. 맞지? 원래 첫 번째 음절에 나올 때만 두음 법칙을 적용하고 두 번째 음절 이상부터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면 안 된단 말이야. 맞죠? 얘는 원래 글자가 여거든. 알겠지? 자, 그런데 얘네 둘은 합성어다 보니까 합성어의 경우에서는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는 두음 법칙이 그대로 살려져 있는 게 되는 거거든. 그 말은 뭐야? 결국은 형태소의 경계, 형태소의 경계, 경계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은요, 결국 이 광한루는 이렇게 끊을 수 없다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끊었으면 얘는 발음이 어떻게 돼야 돼? 강한루가 돼야 돼. 맞죠? 자, 그러니까 얘네는 형태수가 어떻게 끊긴 거야? 이렇게 끊겼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광한루라는 발음이 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얘네가 하나의 형태소 아니라면 유마가 일어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말인데 이 변동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여기에서 끊기는 이 어근과 어근이 만난 상황, 어근과 어근이 만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거를 그냥 형태소의 경계 왜냐면 형태소랑 형태소가 만났으니까 그냥 이때는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얘를 따로 가야 되니까 따로 합쳐질 때 얘는 애초에 양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두무치기로 얘기하는 건 좀 그런데 왜냐면 예외도 있을 수 있거든 생산량이 사실은 예외예요 왜냐면 두음법칙이라고 하는데 양 사실 두음법칙 쓰면 어떻게 되는데 양이라고 하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알아만 두세요 알겠지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건 그겁니다 단어와 단어가 결합하는 그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리을의 비음하는 자 그래서 광활루 또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발음하는데 네, 관령입니다 얘는 어떻게 발음하는데 광알리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뭘 생각해 놓냐면요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일단 대원칙은 그냥 유음합니다 그냥 리을이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리을이 오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을 거야 맞지? 리을이 오지 않는 상황 그래서 예외라고 적어놨네요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놓으면 좋습니다. 차라리. 그런데 얘네들을 그러면 무슨 현상으로 볼 건데? 라고 하면은 리을의 비음하고 볼 거야. 알겠죠? 리을의 비음하고 보는데 환경 자체는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하다. 그런데 얘네들은 그래도 좀 쉬워. 아까 얘기했던 의견 란, 그 다음에 이번 요, 그 다음에 횡단 요, 그 다음에 생산 양, 결단 역, 이원 문. 이 원론이 뭔데?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론을 이원론이라고 하잖아. 맞죠? 임진난 뭔데? 임진년에 일어난 난. 맞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좀 어렵죠. 상견례. 우리 평소에 안 쓰는 말이니까. 맞죠?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알아두는 거를 생각을 합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자 다음 좋은 위치가 같아지는 장동화 있는데 요거는 아마 이야기를 안 할 것 같기는 아마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요거를 활용한 이제 뭐 수능 특강이나 이런 데 보면 약간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문제 나오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이 좋은 위치가 같아지는 장동화 일단 기본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 자체는 안 해. 인정 자체는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 이 좋은 위치가 같아지는 장동화에 해당하는 애들 단어 밑에 예시 나눠놓고 이제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뭐 이제 고3 문제에서 좀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얘네들은 딱히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원래 발음이 감기야 맞죠? 감기인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옛날 사람들 있죠. 좀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감기라고 합니다. 감기라고 하고 또 이거 많이 들어봤을걸. 그릇을 그릇이라고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그 할머니들 많아요. 특히나 경상도에 그릇 시설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그 좋은 위치가 갈라지는 자음동화에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발음해보면 얘가 표준 발음인지 아닌지는 쉽게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된소리 대기. 자 그래서 된소리 대기 다시 일단은 1번 규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규칙 뭐였어? 평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연결되는 애들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낫, 설, 다에다가 디귿 받침 때문에 낫, 썰다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낫, 썰다 그 다음에
밥지 이런 거. 자,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일어나는 된소리는요, 웬만하면 환경이 갖춰지면 일어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니은, 미읍. 얘는 조금 이제 낚시가 많았죠. 뭘로 낚시가 많았어요? 자, 니은, 미음 뒤에 오는 뭐여야만 합니까? 어미여야만 합니다. 어미. 맞죠? 어미여야만 하는데 중간에 접사가 끼어 있어. 그러면은 된소리를 발음 돼? 안 돼? 안 돼. 자,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거 안기다. 맞죠? 얘를 안기다라고 말할 수 없어. 왜 그런데? 얘는 어간, 얘는 어미, 얘는 접사야. 그래서 서술형으로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돼? 이 기는 어미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적어야 됩니다. 알겠죠? 기는 어미가 아니기 때문에 된소리로 발음하지 아니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신발을 신기다. 신발을 신겨주다. 자,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데? 신겨주다입니다. 신겨주다 아니야. 신겨주다 아닙니다. 알겠죠? 신겨주다 아니고 신겨주다입니다. 신겨주다. 신겨주다. 왜? 겨는 기 플러스 어야. 신기어주다라는 말입니다. 맞죠? 자, 다음 어감 받침 리을 비읍 리을 티읕. 얘네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리을 비읍 리을 티읕으로 나온 이 나오면 얘네들이 장군된 순화가 되기 전에 뭐부터 일어난다? 아니지. 음절 끝소리부터 일어납니다. 왜 그런데? 리을 비읍은 제외지. 따지고 보면 리을 티읕으로만 할게요. 리을 티읕. 자, 리을 티읕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뭘로 바뀌어야 돼? 일단 소리가 리을 디귿으로 바뀌어야 돼. 리을 디귿으로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 중에 뭘 만나면 예사 소리를 만나면 이 뒤에 있는 애를 된소리로 만들어 버리겠죠. 자, 그래서 리을 피읍뿐만 아니라 리을 피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피읍이나 티읕이 디귿 또는 얘는 뭘로 변하겠어? 비읍으로 변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비읍으로 바뀐 상태에서 뒤에 나오는 예사 소리를 만나서 된소리를 만들어 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순서가 뭐부터? 음절 끝소리 붙이고 그 다음 된소리 먼저 그 다음 뭔데? 장군 단순화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일단 기본적으로 리을하고 디귿이 먼저 되어줘야 돼. 그리고 다 해서 디귿이 뒤에 바로 영향 줘서 따가 되는 거야. 맞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영향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돼줘야 돼? 얘가 빠져줘야 돼. 맞죠? 자, 그래서 음절 끝소리 먼저, 된소리 먼저, 그리고 마지막에 자문 단순화가 일어나게 된 형태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한자어 리을 뒤에 이건 뭐 너무 쉽죠? 리을 받침만 나와 있으면 되니까. 자, 다음 그리고 요거는 일단 알아두세요. 얘 왠지 그 보기 선지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같은 한자가 겹쳐지는 경우 허실실, 절절하다 이럴 때는 절절하다, 허실실 이렇게 발음 안 한다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관형, 사형, 어미, 을이을, 뭐뭐 뭐뭐 할, 뭐뭐 갈 이런 것들 있죠. 자, 할 것을, 갈 데가, 할 바를, 갈 곳, 할 도리, 만날 사람 이런 것들. 만날 사람 아니지, 만날 사람이지. 맞죠? 자, 만날 사람 해가지고
얘네 관형사의 몸이 을이을. 자, 그 다음 뒤에 합성어의 경우. 합성어의 경우에 된소리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으로 봅니까? 사이소리 현상으로서 본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데? 합성어, 그러니까 말과 말이 합쳐질 때 그 사이에 소리가 세지는 거야. 자, 그래서 지난번에 간단하게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 말, 특히나 남한의 말 있죠. 남한의 말은요, 이유 없이 나는 된소리를 되게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이유 없이 나는 된소리를 되게 싫어해서요. 된소리가 분명히 나. 그러니까 한 10명 모아놓고 10명한테 발음하라고 해봤더니 다 된소리로 발음하는 거야. 그러면 된소리로 발음하니까 된소리로 발음하는 환경을 애초에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모두가 다 규칙처럼 된소리로 발음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된소리로 발음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 그걸 해명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생겨난 게 뭔데? 요 사이 소리, 특히나 사이 시옷이었지. 맞죠? 자, 그래서 안 적어도 돼요. 이거는 나루 플러스 배라고 해서 북한에서는 똑같이 그냥 그대로 나룻배라고 씁니다. 알겠죠? 나룻배라고 안 하고 나룻배라고 써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발음할 때는 어떻게 하는데 나룻배라고 발음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사이에 뭘 넣어주면서 시옷을 넣어주면서 어쩔 수 없이 된소리가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야. 왜? 시옷 넣으면 얘가 발음상으로 뭐로 바뀌는데? 디귿으로 바뀌겠지. 그러면 디귿 뒤에 나오는 예수소리, 된소리가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상황을 그냥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뭡니까? 앞에 시옷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이럴 때가 문제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시옷을 넣지 않고 얘만 어떻게 발음해준다? 겨울띠라고 발음해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발음해주고, 그걸 발음해주고 나니까 어떤 현상에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합성어,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된소리 대기다 라고 이제 붙여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조항이나 이유 근거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된소리로 발음되는지 모르겠는 애들 있잖아. 그치? 그런 애들은 전부 된소리 아니라 예서소리가 표준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표준어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깍두기가 그렇죠. 또 쌤이 보여주셨는데 시옷이 있잖아요. 이거 겨울 피처 문고리는 중간에 시옷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쌤이 시옷은 그 엄청 옛날에 관용격 조사로 네, 근데 으로 쓰였다고요. 네, 그래서 1회 때 두 개가 합쳐져 있고 그다음에 으가 들어가면 맞아요. 무조건 쌤이 대소리를 해요. 맞아요. 그거 이제 여러분들 2학기 되면 머리 터지게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시옷이 역할이요. 뭐 얘기했으니까 중세 국어에서 관형격 조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관형격 조사의 역할을 해서 관형격 조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 의. 그래서 눈동자, 눈의 동자, 신바람, 신의 바람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좀 이렇게 붙여보면 애매모호한 것도 좀 있어요. 좀 있는데 그냥 그렇게 나는 된소리 또는 그런 의미로서 쓰이는 시옷 나룻배 할 때. 그러니까 생각해봐봐. 우리 발음 표준 발음법은 소리 나는 대로 발음 적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사실은 나룻배도 사이 시옷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사이 디귿을 넣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거든. 따지고 보면. 맞잖아. 그런데 사이 시옷을 넣어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시옷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그렇게 관용격 조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죠? 나란 말싸미 딩기게 달아 문자버로 서로 상한띠 아니할세. 낫 말싸미라고 하잖아. 왜 낫이라고 하냐면 나라 의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뭐 그렇게 쓰는 게 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요즘 상황에서 문고리, 뭐 눈동자 이러면 문의 고리, 문의 동자라고 하면은 되게 쉽게 되는데 그게 아닌 것들도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 너무 그걸로만은 이제 볼 수 없어요. 이건 사실 되게 옛날 관점이죠. 왜 그러냐면 김밥은 어떡할 건데 그러면 물론 김밥은 김밥으로 말하는 게 맞는 거긴 해. 그런데 김밥도 결국 허용해 줬잖아. 너무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맞죠? 자,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발음을 많이 쓰고 많이 활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된소리로 발음하려고 하는 좀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불필요한 된소리 줄이기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유 없이 나는 된소리를 참 싫어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교체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탈락에 해당하지만 지금 장군 단순화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봐야죠. 왜냐하면 이 장군 단순화는 결국은 다른 의문의 변동 규칙이랑 이 뒤섞여가지고 짬뽕돼가지고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순서를 좀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순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최종 발음을 생각해보고 이 최종 발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 나왔을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생각하고 그 이외에 나머지는 뭐 별 어려운 건 없죠. 자, 그래서 장군 단순화 같은 경우에는 요거 예외 규칙 2개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외 규칙 뭐였는데 리을 기억 규칙, 리을 기억 예외가 있었고요. 그 다음 리을 비읍 예외가 있었습니다. 리을 비읍 예외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리을 기억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 리을 기억 플러스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나오면은 그때는 뭘로 발음된다? 리을로 발음된다. 책을 읽고 정신 차리세요. 자, 다음 리을 비읍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밖에 두 개 있었죠. 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밥이 있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널 같은 경우에는요 넓적, 그 다음에 넙죽, 그리고 넙둥. 얘네 3개 상황에 해당할 때만 넙으로 발음합니다. 넙으로 발음해요.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애초에 뭘로 발음한다? 밥으로 발음합니다. 밥지, 밥고, 밥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자, 다음 리을 탈락 보겠습니다. 자, 리을 탈락은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2가지 상황에서 벌어졌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활과 살이 합쳐져서 뭘로 발음돼? 화살로. 자, 그리고 발음도 화살로 하고 표기도 어떻게 하는데? 화살로 합니다. 맞죠? 자, 다음 용언의 어간 받침 리을 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살다 할 때 살다인데 뒤에 플러스 는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데 사는이 됩니다. 또는 시는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데 사시는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네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은 그때는 리을이 탈락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입니다가 붙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삽니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니나 는도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다 돼요. 니은으로 시작되는 어미는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시다 할 때 시, 그 다음에 입니다 할 때 입, 비읍 이런 애들도 리을을 탈락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 합성어의 경우에는요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딸하고 님을 합치면은 따님이야. 그런데 달하고 님을 합치면 우리는 어떻게 부르는데? 달림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리을 탈락 합성어의 경우에서는 매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자, 다음 이것은 천장의 달 풍선이다 별표. 자, 선생님이 항상 문법할 때 얘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용언을 만나게 되면 항상 뭐부터 생각하라고? 기본형부터 생각하라고. 얘는 기본형이 뭔데? 달다.
자, 그런데 천장에 달 풍선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미래형의 의미가 담겨 있고 일단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문장 성분을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문장 성분 옛날에 배웠는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얘는 뭘까요? 주어요. 오, 주어입니다. 주어 아닌 거 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는데 주어. 자, 다음 천장에는 뭘까요? 오, 이거는 인정. 부사어죠. 부사가 아니라 부사어입니다. 맞죠? 네. 풍선 이다는 뭐에 해당합니까? 서술어. 그렇죠. 서술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달이 바로 뭐냐? 이 풍선이라는 거를 풍선을 꾸며주는 바로 뭡니까? 관형어죠. 관형어입니다. 몰라도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뭐 물론 이 시험 이번 시험 끝나면 이거부터 할 거야, 알겠지? 이번 시험 끝나면 이거부터 할 거야. 여러분들 무조건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은 천장의 달 풍선이다라고 하면서 이 풍선을 꾸며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달다는 원래 품사가 뭔데? 동사야. 맞죠? 자, 그래서 동사에 달을 빼고 니은을 붙여준 겁니다. 아, 미안합니다. 니은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리을이 바로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달 풍선이다라고 하면서 원래 달다에 리을이 있고 리을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또 하나 더 붙은 거야. 이해돼요? 퀴즈 나왔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것은 천장에 달 풍선이다라고 했을 때 원래 원형 달다야. 맞죠? 네. 달다에다가 뒤에 우리는 절대로 어간 혼자서만 쓸 수 없습니다. 알겠지? 천장에 달 풍선이다라고 하면 어간 혼자 쓰인 거 아닙니다. 어미도 분명히 어딘가에 있어. 탈락되거나. 맞죠? 자, 그러면 여기 달다에 나오는 여기 이 리을은요 바로 뭐에 해당하냐면 어미에 해당합니다. 어미의 리을입니다. 어미의 리을이고요. 달다에 원래 달려있는 리을은 그럼 어디 갔는데? 그렇죠. 탈락된 겁니다. 왜냐면 달다는 얘가 어간이라며, 얘가 원형이라며, 맞지? 그럼 거기에 플러스 이 리을이라고 하는 어미가 붙었어. 그런데 어미가 탈락할 수 있어요? 어미는 탈락할 수 없어. 왜 그런데? 어간 혼자서는 죽어도 못 쓰이기 때문에. 우리말에서. 알겠죠? 어간은 혼자서 쓰일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이 달 풍선이다라고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리을은요 어미 리을입니다. 관형사형 어미,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형사형 어미 리을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원래 달다에 나와 있는 리을은 어디 갔는데? 탈락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좀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뭐 이제 알죠? 말할 게 천지백갈이다. 자, 히읗 탈락도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합니다. 실수 많이 해요. 이거 우리 어떻게 발음하는데? 이렇게 발음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우리 겹받침 나온다고 자음군 단수나 먼저 찾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겹받침이 나왔지만 지금 글이 만들어진 구조를 보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하고 뒤에 뭐가 나왔어? 어서가 나왔습니다. 어서가 바로 뭔데? 어미. 맞죠? 어미입니다. 어미는 뭐야? 형식 형태소야. 자, 그러면 이 어서가 바로 대표적인 그 유명한 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나오면 이 리을 히읗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그대로 살려줘야 된다고. 맞지? 그럼 그대로 살려준 상황에서 뒤에 히읗 넘어가야 돼. 근데 우리 얘를 실허서라고 발음해? 안 해. 왜 안 하는데? 히읗이 뭐 됐기 때문에? 탈락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실어서는 히읗 탈락 이외에 다른 음운 변동도 있나요? 없습니다.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알겠지? 얘는 음운 변동 얘 하나가 끝이야. 히읗 탈락이.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뭐 한 거야? 리을은 그냥 연음된 거야. 맞죠? 연음은 음운 변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거 좀 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시옷 탈락. 시옷 탈락은요 어려운 거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우리 그냥 뭐 이미 말해보면 알잖아. 그치? 병이 나사서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그치? 병이 나아서라고 하잖아. 맞죠? 다 안단 말이야. 아는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항상 뭐 생각하라고? 용언이니까 기본형 생각하라고. 원래 어간 건데 그것이었다라는 거. 맞죠? 자, 그래서 항상 어간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기. 어간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기. 용어를 만났을 때 그거만 하면은 뭐 다른 거는 별거 없죠. 에휴, 정말.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몇 분 쉬었다가 이거 좀 넘어갈게요. 총까지